월요일 저녁마다 올라가는 마인드 영상 시리즈입니다. 오늘 주제는 내가 부자 될 사람인지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본인한테 질문을 던져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간단한 질문을 던지면 됩니다. 내가 부자 될지 안 될지는 사실 고통을 얼마나 잘 참는가 이거에 달려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고통이라는 거는 이제 인내심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이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1960년대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걸 한 건데 이 마시멜로를 이제 아이들한테 주는 실험을 한 거예요. 이게 스탠포드 대학교 내에 있는 유치원에서 실험을 했는데 이게 한 3에서 5세 그러니까 뭐 한 4세 정도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이들 옛날 나이로 한 5살 정도 되는 그런 아이들이니까 정말 애기들이죠. 애기들 이제 말 좀 하고 이제 조금 막 뛰어놀고 뭐 이런 애들입니다. 정말 순진무구한 애들 이런 애들을 대상으로 마시멜로 실험을 했습니다. 뭐냐면 아이를 방에 한 명을 딱 둡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에 접시를 들고 가요. 이 접시에 마시멜로가 하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요 마시멜로 이제 달콤하니까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요거를 딱 내려놔요. 애들이 되게 배고픈 시간에. 그리고 영식아, 너 이거 안 먹고 15분만 기다려. 그러면 이 선생님이 15분 뒤에 한 개를 더 가지고 올게. 그러면 너 15분만 기다리면 2개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제 고민을 하겠죠. 어린 아이들이니까 당장 내가 배고프고 이거 먹고 싶은데 달콤하니까 나 빨리 먹고 싶은데 15분을 기다리면 2개 먹는데 지금 먹으면 1개 먹는단 말이지. 이거 어떡할까? 라고 애들이 고민을 하게 만든 실험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실험을 했더니 이런 아이들이 나온 거예요. 바로 먹어버려. 선생님 나가자마자 먹어. 선생님 문도 안 닫았는데 먹는 애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보이면 그냥 먹는 애들 있지. 그리고 꽤 많은 아이들이 이런 걸 했답니다. 뭐냐면 기다리긴 기다려. 15분을 기다리고 싶었지. 그렇지만 가다가 한 3분, 5분쯤부터만 머리를 쥐어뜯다가 5분쯤 돼가지고 포기하고 먹어. 포기하고 결국에 먹어버렸으면 빨리 먹지. 약간 이런 하다가 포기하는 애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마지막은 끝까지 기다려가지고 2개를 먹는 아이들이 있더라. 그러면은 이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됐을까를 한번 추적 관찰한 게 이 실험의 핵심입니다. 결국에 지나고 나서 봤더니 한 30년 지나고 나서 봤더니 이 기다렸던 아이들, 그 기다렸던 아이들이 유독 유의미하게 학업 성취도도 좀 좋고 아이들이 좀 공부도 잘하고 무언가 좀 성과가 좀 있었고 빨리 먹는 아이들, 못 버티고 먹어버린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이런 것들이 좀 떨어졌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자의 필수 능력 중에 하나가 이 고통을 인내하는 힘, 말 그대로 인내심인데 인내심이 없는데 부자가 된다? 저는 뭐 상상하기 좀 쉽지 않거든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요즘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 겉에서 봤을 때 되게 쉽게 돈 버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저도 여기에 포함될 수도 있지만 인스타 인플루언서나 뭐 유튜버나 뭐 블로거 같은 분들 있죠. 나는 여기서 쎄 빠지게 막 일하고 있는데 저기는 뭐 먹방을 한다거나 뭐 어디 놀러 가서 뭐 영상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뭐 블로그로 뭐 글 좀 썼는데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저거 되게 쉬워 보이는데 왜 저렇게 돈을 쉽게 버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뭐 틀린 얘기가 아닌 것 같은 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옛날에는 뭐 잘 먹는 게 어떻게 돈이 됐겠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먹방이라고 해서 많이 먹고 맛있게 먹고 야무지게 먹으면 어떻게 돼? 이걸로 돈이 되는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뭐 자극적인 컨텐츠 같은 것들도 옛날에는 뭐 방송국에서 틀어주지도 않았지만 지금은 뭐 술도 먹고 방송에서 이런저런 얘기들도 막 하면서 이런 게 다 돈이 되는 시대다 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나는 대학 나오고 열심히 해가지고 뭐 이렇게 월급 얼마 받고 있는데 나보다 훨씬 더 노력 안 했던 애들이 너무 돈을 쉽게 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직장인들 치고 이 말 안 해본 분들이 없을 겁니다. 저도 이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야, 나 그냥 요 회사 때려치고 유튜버 같은 거 할까? 하면서 유튜브 장비 산 분들 정말 많습니다. 카메라 사가지고 한 달, 2달 영상 찍고 바로 팔아버려가지고 카메라가 중고 시장에 엄청 많이 나오고 고프로 같은 거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나 유튜버나 한번 해볼까? 약간 이런 가볍게 한번 시작하는 분들 이런 분들도 정말 많죠. 근데 이게 좀 그 겉에서 보는 거랑 좀 다른 게 겉에서 쉬워 보이면 직접 해보면 알아요. 이게 왜 어렵고 왜 이게 좀 안 되는지. 여러분들 이런 기사 보셨을 겁니다. 이 6억 번다더니 월 6만 원 번다. 퇴사를 후회하는 여행 유튜버. 작년 올해 여행 유튜버가 엄청나게 좀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고소득을 얻고 뭐 TV도 나오고 하는 분들이 나타나면서 아니 잠깐만 회사를 다니면서 나는 빼빠지게 일하는데 누구는 여행을 다니면서 즐겁게 여행도 하고 돈도 번다? 와 이거 대박인데 하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나갔던 분들도 많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분들이 봤더니 실제 해보니까
깨달은 게 있는 거죠.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죠. 여행 가는 게 비용이 안 드는 게 아닌데 비용은 높은데 조회 수익은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막 손해를 봅니다. 그리고 회사는 그만뒀어. 수입은 없어. 그래서 이제 적자의 늪에 빠져가지고 유튜브 한 거를 후회하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한마디로 겉에서 봤을 때 되게 쉬워 보인다. 왜 저렇게 쉽게 돈을 벌지?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분야가 있다면 그 사람들은 나에게 없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 능력이 있으니까 돈 버는 게 되게 쉬워 보이는 겁니다. 이걸 되게 쉽게 얘기하려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손흥민 있잖아요. 손흥민이 골을 되게 잘 넣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골 결정력이 좋지? 왜 차기만 하면 들어가지? 되게 리그에서도 유의미하게 골 결정력이 좋거든요. 그러면 손흥민 선수는 왜 이렇게 골을 쉽게 넣을까? 나도 축구 선수나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근데 뭔가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저 사람들 왜 이렇게 쉽게 벌지? 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 손흥민을 뭐 EPL 가가지고 뭐 골 좀 넣어가지고 득점왕 하는 건 뭐가 어렵지? 라고 말하는 거랑 같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재능이 있거나 그래가지고 그 재능으로 돈을 막 엄청나게 벌어요. 그러면은 뭐 금방 부자 되고 뭐 굳이 뭐 고통을 참는 인내심을 안 해도 됩니다. 재능이 많으면 뭐 그게 돈이 되는 시대니까. 그렇지만 대다수는 그런 재능이 없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인내심을 통해서 돈을 만들어내서 부자가 되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인내심이라는 거는 공부도 인내심이고 저축도 인내심이고 대부분 무언가 성공에 관련된 거는 인내심이죠. 이 소비라는 거는 현재의 쾌락이고 저축은 미래의 보상인데 아까 그 마시멜로 실험의 의미처럼 당장 한 개 먹는 거는 지금의 쾌락이죠. 그렇지만 15분이라는 시간을 저축하면 미래의 보상이 2개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많은 분들이 나는 어른이기 때문에 야 15분 기다렸다가 2개 먹는 게 낫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자기 현실에서 소비를 안 하고 10년 뒤에 돈을 더 많이 벌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아니다. 지금 써야 된다. 라고 똑같이 마시멜로 실험의 어린아이가 되는 거죠. 이 인내심도 훈련으로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있죠. 뭐냐? 인내심 훈련을 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요즘엔 정말 인내심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인내심을 기를 수 있는 방법도 점차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유튜브도 이제 길어가지고 이제 쇼츠를 대부분 보시죠. 그리고 드라마 같은 것도 이제 요약 영상으로 봅니다. 영화도 이제 2시간짜리 잘 안 보시죠? 넷플릭스 같은 거 보면 뭐합니까? 그냥 계속 빨리 감기 10초, 5초 계속 누르고 있어.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영상을 대충 보고 줄거리만 파악하고 클라이막스만 좀 본 다음에 영화 봤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10분도 지치는 시대입니다. 제 영상에 댓글 달리는 것들 중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 뭐 21분짜리 영상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영상이 너무 길대. 저 너무 길어가지고 못 보겠으니까 누가 요약 좀 해주세요. 뭐 3줄 요약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3줄 요약을 해서 그걸 읽으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재테크를 얘기하는 그 영상에서 이 앞뒤 전후 좌우 다 빼면 요약하면 뭐 남는 게 뭐겠습니까? 열심히 살아라, 돈 모아라, 부자되게 투자해라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행간을 읽어야 되고 그 중간중간 그 묘사와 디테일들을 들어야지만 의미가 있는 건데 사람들은 이제 지쳐버린 거죠. 이거 너무 길다. 난 1분도 길다. 근데 이 인내심이라는 게 저는 이제 근육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인내심도 근육이기 때문에 근육을 인위적으로 키우는 그 노력, 한마디로 뭐 아령을 들고 벤치프레스를 하면서 근육을 키우지 않으면 이 근육이 없어진단 말이죠.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없어집니다. 한마디로 인내심이 키워지는 행위를 안 하면 인내심이 점점 줄어들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비를 하다가 처음에는 제가 한 달에 100만 원만 썼는데 어느 순간 통이 커지더라고요. 점점 소비가 늘어나가지고 200, 300, 500 쓰다가 나중에 마통까지 뚫었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소비라는 거는 인내심을 안 참는 거죠. 저축을 안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소비도 처음이 작아서 뭐 별로 안 하는 것 같다 싶다가도 점점 소비가 막 늘어나가지고 나중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도저히 컨트롤이 안 되는 수준까지 늘어나기도 합니다. 이 인내심 근육이 계속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말한 대로 이 현재의 쾌락을 즐기는 게 어찌 보면 인내심을 줄이는 행위라면은 현재의 고통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근육을 키우려면 고통을 얻어야 되는 것처럼 이 내가 당장의 소비, 어떤 쾌락, 즐거움을 이 고통으로 바꾼다. 내 인내심을 인위적으로 키우는 행위를 하는 거죠. 자, 가장 쉬운 게 뭐겠습니까? 빚이 있으면 갚는 거죠. 빚을 늘리는 게 쾌락이라면 빚을 줄이는 게 고통이겠죠. 그러면 내가 이제 자산을 사서 뭐 아파트를 샀다거나 뭐 돈이 불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걸 사가지고 내가 빚을 진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소비를 한 거죠. 쾌락을 위해서 소비를 했다면 그거부터 갚는다. 그리고 만약에 빚이 없는 분들도 있겠죠. 빚이 없는 분들은 뭘 하면 되죠? 당장은 내가 쓸 수 있는 소비를 안 하고 저축을 하는 거죠. 이게 사람이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는 고통이 뭘까 생각해 보면은 뭐 때리는 거 말고는 이 돈이 없어지는 게 가장 큰 고통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 돈으로 어떻게 나를 고통스럽게 할까?
그러면 인내심이 늘어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저축을 하는 게 가장 고통스럽죠, 사람이. 자, 제가 상남자들 해가지고 김현우 소장님하고 같이 영상들을 찍고 있는데 그 상남자들에 보면은 개과천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뭐 소위 이제 출소했다, 복역 다 하시고 이제 나왔다,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한때 열심히 썼던 분들이에요. 막 진짜 마통 뚫고 뭐 한 달에 뭐 200 버는데 뭐 300씩 쓰고 하셨던 분들이 이제 정신 차리고 열심히 돈 모았어요. 뭐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저축을 50% 60%씩 합니다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바뀌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 중에 두 부류가 있어요. 뭐냐? 우선 빚을 갚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변칙을 쓰는 거죠. 빚을 갚는 것도 좋지만 돈을 불려가지고 갚으면 더 빠르니까 저는 투자도 같이 하면서 갚겠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뭘 해야 될까? 1번을 해야 되죠. 당연히. 내가 쾌락을 통해서 얻은 빚은 빨리 갚아야지만 고통을 느끼는 것인데 어떻게든 투자를 해가지고 고통을 줄여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비로 인한 빚은 빨리 갚는 게 좋다. 내가 과거에 행위를 한 거잖아요. 소비라는 거.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바로 이 빚을 상환하는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어떻게 좀 돈을 좀 불려가지고 뭐 코인을 해가지고 2배 불린 다음에 그걸로 갚으면 되지 않을까? 뭐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무언가 좀 투자를 한 다음에 돈 벌어서 대출을 갚으면 되지 않을까? 뭔가 내 과거 행위를 어떻게든 조금 무마하려는 행위. 요거를 안 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돈 벌어서 빨리 갚으면 좋지 않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도 뭐 그거에 뭐 반대를 할 수가 없는 게 이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저도 고통스럽게 한번 살아봤고 저축 막 90% 하고 결혼하고도 막 7, 80%씩 저축하면서 정말 하루에 막 10,000원 쓰면서 아이한테 물건도 안 사주고 뭐 저축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고통스럽게 산다는 것, 저축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한번 해보라고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 부자가 못 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원인이라는 거를 부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부자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모든 문제는 나 때문에 일어났고 그리고 대다수의 문제는 남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일어날 것이다. 난다는 거를 아는데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부모님 탓, 내 회사 탓, 뭐 내 친구 탓, 뭐 내 지인 탓을 계속 하는 거죠. 그게 편하니까. 이 부자가 못 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원인이라는 거를 알아야 됩니다. 알고 이거를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고통을 있는 그대로 겪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내심을 기른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인내심이 늘어날수록 부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면 말이죠. 요즘은 책만 읽어도 인내심 훈련이에요. 왜냐면 제가 또 책 하나 요즘 보고 있거든요. 뭐냐면 이 일론 머스크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일론 머스크라는 책인데 이거 재밌습니다. 재밌는데 문제가 뭐냐면 700페이지가 넘어. 여러분 어때요? 요즘에 책 보는 거 되게 힘든데 700페이지 책? 이거 엄두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나름 또 배우는 것들도 많고 일론 머스크가 또 이렇게 됐구나. 이 과거에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이 책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좋은 책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 책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바뀔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책을 그냥 당연히 읽었습니다. 책이라는 게 유튜브고 책이 뭐 쇼츠고 그랬기 때문에 책을 보는 게 가장 재밌었는데 지금은 책 말고도 더 쉽고 쾌락적인 소비가 훨씬 많죠. 그러다 보니까 책만 읽는 것만으로도 남들보다 훨씬 인내심 훈련을 많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자가 될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1년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 성인의 비율이 한국 사람의 44%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내심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인내심 근육이 점점 축소되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이 부자는 소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부자는 다르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책을 읽는 것 자체가 소수가 아닐까. 그래서 책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을 되게 높이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죠. 너 왜 그러고 사냐.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 잘 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주변에 좋은 친구가 내가 과소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이고 인간아 너 왜 그러고 사냐 제발 좀 그만 좀 정신 좀 차려 라는 그 의미로 말하는 거 말고요. 너가 저축을 너무 열심히 하고 얘가 돈을 너무 잘 모으고 얘가 뭔가 고통 속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 왜 그렇게 궁상 떨고 사냐 라는 의미로 너 왜 그러고 사냐 라는 말을 들어보는 것도 한번 좋겠다. 24년도에는 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생각보다 잘 살고 있는데 라는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해보자. 저축도 하고 빚도 갚고 책도 읽고 그리고 너 왜 그러고 사냐라는 얘기도 한번 들어보자. 이거를 이 내 인생의 퀘스트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이 나라는 인생 게임을 사는 이 캐릭터가 요 세 개의 퀘스트가 이제 있는 거죠.
그럼 요 퀘스트를 깨면 내가 다음 단계로 레벨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심 능력치를 강화하는 퀘스트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궁상 떨고 힘들게 사는 게 아니라 내 능력치를 키우는 행위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즐거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인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인내심 기르고 나면 뭐 하죠? 이제 투자 퀘스트가 있습니다. 투자라는 퀘스트는 공격력도 키워야 되고요. 방어력도 키우면서 내 캐릭터 자체의 능력치를 더 확장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좀 나중으로 생각하시고 당장은 지금 인내심 강화부터 한번 해보자. 내년에 이거 한번 해보시면 내년 이맘때 24년 12월쯤에 나 정말 많은 성장이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많이 달라졌구나 라는 걸 한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